안녕하십니까, 선수뽀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초 편성이죠. 그리고 이 월초답지 않게 축마감이 있게 팔리는 경주보다 축이 없이 혼전으로 팔리는 경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러한 혼전 속에서 다적중, 중배당, 자,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찬스다. 자, 그런 마음으로 다수의 노다지를 한번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주입니다. 이세마 경주로 펼쳐지고요. 자, 이번 첫 경주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는 마필. 자, 저는 안쪽에 2번 걸작 루비라는 마필을 자, 먼저 주목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1번이나 2번이나 둘 중에 하나를 좀 놓고 가야 되는 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안쪽에 있는 말들이 주행검사가 좀 더 좋았거든요. 1번 고스트 소닉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전개가 됐었고 주행검사 걸음도 보면 뭐 보통 괜찮아 이 정도 수준의 모습이었었고요. 걸작 루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발주가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발주가 좀 좋지가 못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발주만 된다라고 했을 때는 1번보다 훨씬 더 좋은 걸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선주로 들어와서의 탄력이 아주 좋아요. 직선주로 들어왔을 때의 탄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발주만 웬만큼 나와준다면 기대치는 상당히 좀 높게 끌어올려 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고요. 여기 이제 도전하는 마필 중에 6번 토네르도스라는 마필은 그렇게 좋은 주행검사 느낌은 아니었어요. 주행검사 느낌으로 봤을 때 아주 좋다 이 정도 느낌은 아니었고 여기에서 3번 골든 벤투스나 오히려 4번 뉴발삭스 요런 마필들이 주행검사는 6번이 그나마 얘가 별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보다 얘네 3번이나 4번은 좀 더 별로였어요. 주행검사만 놓고 본다면 좀 더 별로였었는데 오히려 실전에서 바로 통한다라고 했을 때는 3번이나 4번이 더 잘 통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는 돼 있었습니다. 특히나 골든 벤투스 같은 경우는 조교 상태도 상당히 꽤 좋았었던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4번 뉴발삭스 같은 경우는 초반 순발력을 좀 살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 조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안쪽 게이트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1번, 2번, 여기에 3번, 4번 이런 마필들이 좀 더 유력한 게임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 말고도 외곽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말들은 보였습니다. 8번 나르샤 볼트라든가 10번 원더 그레이스까지도. 근데 나르샤 볼트 같은 경우는 서승훈 안장이니까 조금 더 잡히는 느낌이 있었고 10번 원더 그레이스 같은 경우도 순발력 자체가 조금은 있긴 했었는데 기술발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마들 대체적으로 아직 어리거든요. 어리고 지금 6월달이 채 지나기 전에 데뷔를 하는 거니까 생일이 굉장히 빠른 시네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성도 면에서는 아주 빠르지가 않죠. 그러니까 원래 신마들 같은 경우도 앞말들의 적응력이 순말들이나 거세마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보면 지금도 안쪽에 1번, 2번이 모두 다 앞말들이에요. 이러한 앞말들이 실전에서의 적응력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 역시 2번을 필두로 해서 발주만 웬만큼 나온다면 2번을 필두로 해서 1번을 상대마 1순위 3번과 4번을 보병으로 해서 2번을 필두로 오늘의 첫 경주 시작을 좀 해봅니다. 아직 보여준 게 워낙 없기 때문에 이세마 경주는 조금 조심스럽게 건너가야 될 첫 경주가 아닌가. 자, 제주 1경주입니다. 6번 은폐 명주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네요. 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우선 8번 블랙 타이거라는 마필을 좀 보고 싶고 이 말은 다 필요 없고 능검이 아주 좋습니다. 최근
주행검사 통과 기록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죠. 계속해서 좀 줄이고 있기 때문에 주행검사 때 너무 감출 수가 없어요. 제주에서도. 그래서 주행검사 기록을 통과하는 말들도 기록이 덩달아 빨라지고 있죠. 이 통과하는 기록을 자꾸 줄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능검 때 숨길래야 숨길 수 없이 열심히 타야 되는 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말 같은 경우는 아주 여유 있게 주행검사를 통과하면서도 기록도 좋았었고 이 정도의 모습은 자, 실전에서의 빠른 적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정도예요. 얘도 능검은 괜찮았죠. 은폐명주도 능검은 괜찮았지만 6번이랑 8번의 주행검사만 봤을 때는 8번의 주행검사가 저는 훨씬 더 좋았다. 훨씬 더 좋았다. 되려 은폐명주가 인기마로 잡혀져 있다면 데뷔전에서 선행 가서 들어왔는데 그보다 더 뛸 걸음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은폐명주가 이번 경주 조금 불안한 게임이기도 하다. 오히려 주목하고 싶은 거는 1번 6탄 시대. 자, 이번에는 안쪽이니까 지난번 계속해서 외곽을 돌았단 말이라 이번에는 전개 자체가 좀 좋아질 말이에요. 1번 6탄 시대는 봐야 될 것 같고 외곽에서 최적 전개로 말을 탔었던 말이 10번 한판승이라는 말이었는데 구미가 강하지 않아서 한판승에 대해서도 외곽이지만 가능성 있게 봐요. 자, 그러면 블랙 타이거에 붙여서 웬만큼 인기마로 잡혀있는 마필들이 상대마가 될 것은 같은데 의외의 복병이 하나 있다면은 4번 도전 성공이라는 마필이 좀 의외의 복병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실전에서 보여준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재검이 좀 좋아요. 재검이 웬만큼 좋은 모습으로 통과를 해서 실전에서의 적응력이 좀 나와준다면 가장 크게 이번 경주 이변을 좀 발휘해 갈 수 있는 복병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번 경주는 8번 블랙 타이거를 놓고 저는 1번이랑 10번 자, 요 두 마리는 추천드리고 싶고 그냥 인기마인 6번을 바칠 거냐 아니면 조금 욕심내서 4번 복병을 가져갈 거냐 요거는 초이스를 할 건데 저는 지금 느낌은 4번을 가져가고 싶은 뭐 배당 원체 배당도 좋고 6이 오는데 와야 대길인데 주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 욕심을 낸다면은 저는 4번 도전 성공을 가져가 볼만 하지 않나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8번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모습을 봤을 때는 그냥 바로 선행을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다 라고까지 봅니다. 자, 오늘 제주 1경주는 8번 놓고 출발을 해봅니다. 자, 서울 2경주에요. 자, 축마 없죠. 축 없이 팔리는 가운데 외곽에 11번 인스파이어가 자 근소하게 인기 1위입니다. 자,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 출전이었고 다시 한번 이번 경주도 외곽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자리를 못 잡았죠. 자리를 못 잡으면서 전개도 늦어지고 그러면서 능력은 있으나 아쉽게 입상을 놓치는 그런 경주. 다 이번에도 이제 다시 한번 외치기니까 전개 여부만 관건이 게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쪽 게이트에 포진했다. 인스파이어가 안쪽 게이트에 포진했다. 그러면 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주. 근데 이번 경주도 인스파이어가 인기마로 팔리는 경주니까 똑같은 실수를 좀 반복하지 않기를 좀 바라고요. 안쪽에서는 2번 역전 에이트. 자, 서승훈 기수가 또 기승을 하게 되는데 서승훈 기수가 서울에서 지금 교차로 지금 계속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유력한 말들 그 정도까지는 태워주진 않고 있거든요. 서승훈 기수가 타서 5착할 말을 3착시키고 뭐 이런 모습은 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인기 마필을 기승시켜주는 거는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말에 기승을 합니다. 자, 2번 역전 에이트 우선 상대마로 볼 수 있는 말이고 글쎄 이게 제주 프린세스의 신영철 기수가 자 기승을 하고 있는데
신영철 기수가 오랜만에 인기마에 기승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것도 좀 상당히 궁금하네요. 워낙 또 부진마 편성 2구에서 신영철 기수가 이거는 선행까지 노려볼 수 있는 찬스로 왔는데, 자, 제주 프린세스를 인기마 역할 해줄 수 있게 말을 잘 타줄 수 있을런지. 자, 외곽에서는 10번이 괜찮아요. 10번 크리설포시. 근데 이것도 이제 외곽 게이트 출전이니까 과연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고, 복병 중에서는 7번 라이언 비트라는 마필이 주행검사가 괜찮아요. 근데 이 말은 주행검사 때 체중이 27kg 빠져서 주행검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빠져서 좋아졌다라는 느낌. 그래서 주행검사 때는, 아니 실전에서는 이 빠져진 체중이 지금 459거든요. 주행검사 받았을 때가 459니까 그 정도 체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크지 않다면은 이 오히려 지금 빠지면서 주행검사 받은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체중을 그 정도 잘 맞춰 나온다면 7번 이전 보편급 정도 같아요. 과연 인기마 중에 제주 프린세스가 신영철 기수 안장에서 얼마나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 점이 가장 좀 관건이라 보여져요. 11번을 필두로 해서 안쪽에 2번, 10번 복병 중에서는 7번을 추천드리는 경주입니다. 아직은 뭐 미승리마 경주이고 부진마 편성이라서 자, 외곽에서 출전하지만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수 있는 11번 인스파이어에 가장 좀 기대를 먼저 해보면서 자, 제주 2경주로 갑니다. 외곽에 10번 전승스타가 가장 많은 인기를 좀 모으는 경주고, 저는 요 경주를 우선 뭐 터지는 경주가 아니라 인기마 싸움으로 봐요. 인기마 싸움으로 보는데 10번 전승스타를 그대로 축으로 갈 거냐, 아니면 도전마지막 1번 사계절을 놓고 갈 거냐, 요 싸움으로 봅니다. 전승스타는 외곽이지만 보여준 경주력이 워낙 좋고, 1번 사계절 같은 경우는 직선주로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는데, 그 정도 모습이면 요 승군전도 괜찮겠는데 싶을 정도의 걸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 전승스타가 지금 연속 입상을 하고 있으니까 10번 전승스타 놓고 아마 공략을 하지 않을까 싶고, 더불어서 이제 9번 최고 권력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서 다른 말들도 잡히기는 해요. 잡히긴 합니다. 뭐 저 역시도 뭐 7번 전승소녀라든가 아니면 2번 신통망통이라든가 이런 말들 오두마번에는 잡아놨어요. 저도 오두 잡을 때는 잡아놓긴 했는데 요거는 인기마 싸움 같다. 다만 10번을 놓고 갈 거냐 1번을 놓고 갈 거냐, 요 싸움인 것 같아요. 마번도 10번 놓고 1번 9번 요렇게 갈 거냐, 아니면 1번 놓고 10번 9번 요렇게 갈 거냐, 거의 인기마 싸움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요 레이스는 저는 1번 사계절이란 마필이 이 정도 걸음이면 저는 승군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라 1 넣고 10번 그리고 9번 요 두 방의 막권으로, 뭐 다른 마필들이 끼어들 수 있나? 10번을 이길 수 있나? 싶은 생각. 9번을 이길 수 있나? 뭐 다른 말들 복병이 아무리 배당이 좋지만 그런 수준이에요. 1만 잘 뛴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인기마 안에서 끝날 수 있는 그림이 아닌가 싶어서 1번 놓고 10번 9번 두 방의 막권으로 추천을 좀 드려보면서 서울 3경주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첫 승부예요. 자, 이번 승부는 자, 액면은 7번 용비교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자, 근데 용비교라는 마필이 지난번 선행을 갔었고요. 아주 편안하게 선행 가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즉 편안하게 선행을 갔다라는 거는 견제 자체가 지난번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 경주도 지난번처럼 선행을 가서 아무런 견제가 없으면 다시 한번 입상권. 근데 뭐 생각보다 압도적으로 잡혀있는 모습은 아니죠. 뭐 저 역시도 용비교가 이번에 견제를 좀 받을 수도 있겠다. 인기마보다는 오히려 복병인 터보차지 요런 마필이 초반에
겐세이를 좀 놓으면서 압박하고 좀 레이스를 빠르게 가볼 수 있을 정도로 9번이 초반에는 조금 기세 등등하게 붙여 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는 이제 안쪽에 2번 블레이징 엔진이며 4번 라운 블레이드 또는 승리바로우즈 이런 말들이 용비교 안쪽에서 적극적으로 선두권을 좀 치고 나오면 용비교가 조금 불편하게 선행을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자, 오늘의 첫 승부잖아요. 제가 이번 경주 노리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6번 승리바로우즈. 자, 저는 이 승리바로우즈가 이번 경주 인기마필들이 조금씩 불안감이 있어요. 용비교 자체도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의 견제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른 인기 마필들도 조금씩 불안감들이 있어요. 뭐 그 구체적인 설명까지 다 드리면은 뭐 이번 경주 그냥 다 오픈하고 까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까지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용비교에 대해서 견제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제가 충막감으로 오픈하는 승리바로우즈가 이번 경주 왜 주목해야 되는 이유까지도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승리바로우즈는 최근에 2번에 입상을 했습니다. 직전에 입상을 했었고 2월 28일 날 또 한 번 입상을 했었는데, 2월 28일 날 경주가 안 팔렸죠. 거리를 줄여서 출전을 하면서도 탄력이 좋아졌었습니다. 원래 이 승리바로우즈 같은 경우는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좀 있는 말이에요. 모래를 안 맞고 뛰었을 때가 가장 좋다. 지난 경주가 모래도 안 맞으면서 뛰면서 입상을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2월 28일 날 모래를 맞고 뛰면서도 입상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모래를 맞으면서 입상을 했다라는 경험 자체가 이번 경주 다른 말들의 핸디캡, 즉 용비교가 견제받으면서 좀 덜 뛸 가능성, 다른 인기 마필들도 덜 뛸 가능성들이 좀 있는데, 승리바로우즈도 지난번처럼 모래를 안 맞는 게 아닌 2월 28일 때처럼 모래를 맞을 수 있는 핸디캡은 있어요. 하지만 모래를 맞으면서 극복을 해 봤다라는 점이죠. 저는 승리바로우즈가 그래서 이번 경주 모래를 맞아도 더 경쟁력 있게 뛰어줄 수 있다. 왜? 검증됐으니까. 2월 28일 날 모래 맞아도 검증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용비교라든가 다른 인기 마필들이 지난번보다 더 많이 뛰는 게 아니라 더 못 뛸 가능성이 있는 편성. 그래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 편성 속에서 자신의 경주력을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는 말은 승리바로우즈다. 그대로 모래를 맞아도 자기 경주력을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는 마필. 저는 여기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이고, 그래서 복병을 놓고 들어가는데 승리바로우즈가 딱이다 이거는. 모래 맞아도 자기 경주력을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의 첫 승부는 승리바로우즈를 아예 놓고 복병을 놓고 때리는 오늘의 첫 승부로 말씀드립니다. 요거 중배당으로 첫 승부 한번 야무지게 노려보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예요. 제주 3경주는 7번 신천항우가 인기 1위고, 자, 저도 신천항우를 우선은 좀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신천항우는 제가 지난번에 맞춰 먹었던 경주였습니다. 자, 신천항우가 지난번에 말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설명드리면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믿고 가자, 그러면서 중배당을 맞춰 먹었던 경주였었고요. 지금 보니까 부담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담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만 센 말이 없어요. 센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항우가 지난번 좋아진 걸음 그대로 이번 경주 한 번 더 경주력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여기에 이제 5번 천상의 별 같은 경우가 휴양후 복귀전인데 재검씨의 걸음은 좋습니다. 재검이 좋기 때문에 다시 예전에 입상했을 때의 모습을 천상의 별 쪽에서는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외곽의 천년수죠. 자, 이게 이제 최저배당인데, 천년수가 지난번 나윤아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당시 승부가 아주 이빠이 걸렸었던 경주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부담이 58까지 올라가고 게이트가 최외곽이에요. 물론 당연히 선행을 가게 되면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부담 중량이 워낙 많이 올라가서 천상의 별과 천년수 두 마리를 비교한다면 저는 천상의 별 쪽이 조금 더 기대가 된다. 왜? 부담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천년수가 아무리 선행이긴 한데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른다라면 저는 천상의 별 쪽에 주력을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인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4번 한백 최강 정도까지죠. 한백 최강 정도까지가 센 말 없는 당연히 뭐 다른 말들은 뭐 착순에 오기도 버거울 정도의 실력을 보여줬었던 그런 경주이니까 4번 한백 최강 정도가 가능하겠다. 편성이 강하지 않아요. 지난번 맞춰 먹었던 신천항우가 부담이 좀 올라갔지만 센 말이 없어서 극복해볼 만하고 휴양 복귀전이 5번 천상의 별 그 다음에 인기마인 10번 나머지는 4번까지 7번 놓고 인기마 접전인데 5번 쪽에 주력을 해볼 만한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자 제주 3경주는 7번 신천항우만 이상 없이 지난번처럼 잘 뛰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서울 4경주 하겠습니다. 자 축이 없죠. 7번 문학벨이 인기를 좀 모으겠습니다. 지난 경주 외곽 11번 게이트에 입상했던 문학벨. 자 이번 경주는 게이트가 그때보다는 좀 나아요. 지난 경주 때도 문학벨이 외측이었기 때문에 요거 전개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추입을 잘 성공해냈죠. 중요한 거는 부담 중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지난번 외곽 11번 게이트일 때보다 7번 게이트일 때는 아마 전개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문학벨이 지난번에 입상함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프리메로보다 더 많은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은 지난번 정도만 타준다면은 한 번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처럼만 타준다면은 안쪽에 이제 프리메로가 지난번처럼 다시 선행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좀 보이면서 들어갈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선행을 갖다가 견제를 좀 받았어요. 만약에 견제를 안 받는다면 프리메로가 오히려 또 문학벨보다 더 잘 뛸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3번 프리메로는 당연히 배팅권에 가져갈 말인데 그 외 외곽에서 안쪽에서는 1번 크로마이트 외곽에서는 10번 크리솔 피스 정도까지 경쟁력이 좀 있고 되려 8번 플라잉 아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인기마였습니다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리 늘어난 국산마들 저는 좀 검증이 항상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플라잉 아너 같은 경우도 자 이번에 잡혀있는 인기마이긴 하지만 거리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인기마 중에 하나 좀 덜 본다면은 플라잉 아너를 조금 덜 보며 들어갑니다. 1번 크로마이트 같은 경우는 무빙을 해가지고 이번에 선입권까지 전개를 해준다면은 지난번보다 더 뛸 수 있는 걸음이다. 그러니까 무빙할 수 있는 걸음을 지난번에 좀 봤어요. 스타일 자체가 좀 무빙할 수 있는 걸음인 것 같고 10번 크리솔 피스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때 승부기가 좀 약하지 않았나. 왜? 당시 한 집에서 지산 레이디라는 마필이 오히려 그 경주는 승부였었기 때문에 지산 레이디가 가는 경주에서 맨 바닥에서 전개를 했던 말이니까 크리솔 피스는 지난 경주가 아니라 이번 경주가 제대로 된 승부다라고 봐요. 지난 경주는 지산 레이디가 승부한 거고 그러면 이번에는 크리솔 피스가 열심히 탈 거니까 자 충분히 1번이나 10번을 더 강하게 봐줄 만한 이유도 있겠죠. 3번과 7번의 싸움은 지난 경주에 이어서 동일하게 펼쳐질 건데 자 7번도 전개가 빨라질 거고 3번도 견제 없이 선행을 간다면 다시 한번 해볼만. 근데 1번이 무빙을 잘 해준다면은 1번이 우선은 가장 재밌는 복병이고 지난번 제대로 승부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10번도 이번에는 뭐 한 집에서 같이 나오는 말도 없으니까 아마 정상적으로 베스트 경주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7번이 지난번만큼만 타준다면은 이러한 마필들과의 조합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분석드리고 제주 4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나름의 충막감으로 3번 파벽비거가
오늘 충막감 많이 없는데 이 정도 인기도라면은 3번 파벽비거의 상승세를 한 번 더 기대해 봅니다. 지난 경주에서 파벽비거 놓고 제가 승부레이스로 적중을 드렸죠. 파벽비거에 붙여서 6탄 질주를 적중 드렸던 게임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파벽비거는 부담 중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최근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직선에서 올라오는 탄력도 워낙 좋아요. 당시에 진로도 살짝 막히면서 6탄 질주를 당연히 이기고 우승까지 했어야 되는 경주인데 진로 막힘이 좀 있어서 우승을 놓쳤던 거니까 저는 파벽비거는 더 뜰 것 같고 오히려 6탄 질주가 지난번 우승을 하는 바람에 2창만 오면 될 거를 우승까지 하는 바람에 부담 중량이 58까지 올라갔어요. 다시 뛰면은 파벽비거가 이기는 경주예요. 자, 그런데 6탄 질주가 58을 달았고 이번에는 6탄 질주가 바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인기마로 팔리는 경주라 저는 6탄 질주는 이번에는 메리트가 없다. 요거는 이번에 좀 덜 보고 싶은 경주예요. 덜 보고 싶은 경주. 자, 지난번 맞춰먹고 승부로 잡아먹었던 6탄 질주가 이번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경주죠. 자, 안쪽에 광해의 신천이 원게이트 2점을 받고 재검대 걸음도 좋았습니다. 선두권 진출해줄 수 있는 경주 조건에 맞고 1번은 뭐 전적으로 저는 보고 싶고요. 외곽에서 7번 날려버려랑 10번 탐나 인기까지가 잡혀는 있는데 탐나 인기 같은 경우도 지난번 선행을 갔었는데 그 레이스를 아주 느리게 이끌면서 들어왔던 게임이에요. 아주 레이스가 느렸었거든요. 탐나 인기가 과연 이번에 쉽게 선행을 갈 수 있나? 저는 오히려 선행을 6번 바로고 같은 말이 선행을 갈 수 있겠고 선행을 간다면은 오히려 바로고가 더 재밌는 말 아닌가? 요런 생각이 들어서 선행만은 하나 봐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선행마 중에 탐나 인기가 아니라 요거 바로고를 하나 배당마로 가져가고 싶고요. 여기에 이제 7번 날려버려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니까 날려버려도 함께 올라올 수 있다. 자, 인기마 중에 6탄 질주는 이번에 정말 메리트가 없다. 요거는 메리트가 없다. 그리고 탐나 인기는 선행을 가면 지난번만큼은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고가 선행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고의 기습 오히려 이러한 복병들을 한번 붙여가면서 3번 파벽비거는 한 번 더 될 것 같고 그냥 쉽게 간다면 1번의 인기마 싸움 아니면 6번 바로고나 7번 요런 마필이 대가리에 붙여서 배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3번에 붙여서 인기마 좀 덜 보고 복병들을 좀 추천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서울 오경주 가죠. 오늘 서울에서 들어가는 두 번째 승부처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 승부예요. 자, 인기 1위는 1번 재즈 퍼플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고 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재즈 퍼플이 축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임이라 자, 이번 경주 승부로 잡았어요. 물론 안 보지는 않겠죠. 인기 1위로 잡혀있고 연승 도전하는 말이 원게이트 받았는데 안 볼 수는 없죠.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재즈 퍼플이 지난번에 선행을 갔었고 약간의 경합성 전개를 했음에도 극복을 해냈어요. 야, 센데. 경합을 하는데도 들어오네. 야, 센데. 자, 부담량 58을 받게 됐습니다. 이거는 부담량 58을 받았다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합을 했는데도 이겨내서 야 센데 하고서 주는 건 아니에요. 입상을 하면서 자 그대로 레이팅을 이렇게 높게 받은 거고 근데 이번 경주 또 한 번 경합성 전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재즈 퍼플과 함께 6번 블루레인이 어찌됐든 간에 얘는 선행을 가야 뛰는 말이니까 블루레인이 압박을 심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맞춰먹었던 로열 베스트라는 말도 지난번 선입으로 전개를 하면서 입상을 하긴 했지만 얘도 못지않게 선두권을 압박하면서 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선두권이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편안하게 붙잡고 앞에 나가서 버티는 그림이 아니라 최근 흐름답게 요즘에는 서울 경마가 배당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거는 선행마들을 그냥 혼자 보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행마들 가면은 아주 굉장히 압박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마들이 쉽게 버티는 그림이 아니죠. 어느 때는 선행마 나가면 아무 견제 없이 뛰다가 겨울 내내 그랬잖아요. 겨울 내내 선행마들 아무런 견제 없이 뛰다가 날이 풀리고 좋아지면서 선행마 쉽게 안 보내주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재즈퍼플 혼자 독댕 가는 그림이 아니라 견제나 압박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축으로 가는 경주가 아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번 경주 노리는 말은 7번 파리의 불꽃이란 말이 자 이번 경주 주목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자, 이 파리의 불꽃은 지난번에 발주가 아주 조금 살짝 늦었어요. 하지만 살짝 늦었던 발주 여파가 아주 심하게 왔죠. 발주가 살짝 늦었는데 전개 자체가 전체적으로 늦어졌고 이뿐 아니라 외곽으로의 전개까지 굉장히 발주 하나 잠깐 늦었을 뿐인데 전개 자체가 많이 꼬여버린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선두권, 그러니까 선입이죠. 거의 선입으로 뛰어야 이 말은 자기 실력대로 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아마 이번에는 앞에 갈 말들 지금 있잖아요. 1번, 5번, 1번, 3번, 6번 요런 말들이 앞에 무조건 튀어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리의 불꽃이 걔네들보다 빨리 갈 수는 없지만 걔네들 페이스에 맞춰서 선입권을 따라가면서 전개해야 이 말의 진짜 실력이고 그런 전개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노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쪽에서 그냥 쉽게 끝나는 경주가 아니라 파리의 불꽃이 이번에 내가 좋은 말이야. 니네 몰랐어? 내가 센 말이야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송문길 마방에서 보여줄 겁니다. 신마들 가장 잘 사오른 마방이 40조예요. 가장 잘 만드는 마방이 33조예요. 자, 그 두 축이 저는 항상 서울 마필들 분석할 때 그 두 마방을 항상 신마들 분석하면서 재미를 많이 봐왔거든요. 파리의 불꽃 같은 경우가 실전에서 바로 입상할 정도의 실력도 보여줬다가 최근에 잠시 주춤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복병으로 팔리면 다시 이 말의 진가를 보여줄 거고 앞에서 조금만 싸워주면 더더군다나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연출됩니다. 자, 오늘 서울에서의 두 번째 승부는 7번 파리의 불꽃입니다. 얘가 느리지 않습니다. 왜? 지난번 발주 여파 때문에 실력 발휘가 안 됐던 거니까 이번 경주 출전마가 줄었어도 충분히 승부가 되고 복병을 축으로 중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게임이니까 자, 송문길 마방의 신뢰, 임기원 기수의 기승술 저는 한번 믿어보죠. 7번 놓고 이번 경주 승부하겠습니다. 출전마가 줄어든 거는 일요일날 7경주인가? 일요일날 7경주인가랑 이게 분할이 됐어요. 그러면서 출전마는 좀 줄어든 것 뿐이지 여기 뭐 나와 있는 마필들 안에서 인기도 안에서 끝나긴 하겠죠. 근데 인기말을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병을 놓고 때리는 경주라 요거는 승부레이스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주 5경주로 갈게요.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여기는 7번 강철빛이 근소한 인기 1인데 지난번 걸음 보면은 강철빛이 한 번 더 승군전 극복해 볼 수 있을 게임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지난번 선행을 갖고 마지막에는 여유를 보여줬습니다. 여유 있는 우승을 보여줘서 이번 경주도 선행을 그대로 간다면 한 번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철빛이 그대로 선행을 간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냥 7번 넣고 공략을 하는 게임인 거고 여기 안쪽에 이제 제이킹은 액면상 인기마인 거고요. 여기 도전하는 말 중에 꼭 보고 싶은 하나는 요거예요. 4번 모나파크. 얘는 이번에 추임만데 지난 경주는 그냥 따라가는 정도로 끝이 났지만
앞선이 죽을 것 같다 싶으면 오히려 모나파크를 놓고 때릴 수도 있는 경주예요. 강철빛이 혼자 독댕 가는 경주가 아니라 견제나 압박이 좀 있다라면 오히려 모나파크를 놓고 공략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마 중에서는 강철빛이고 복평 중에는 모나파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지금 그림은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7번을 그대로 믿고 간다면 7번 놓고 4번은 무조건 볼 거고 인기마 중에 1번까지는 볼 수 있는 게임.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4번을 놓고 공략하는 것도 생각을 해요. 그때는 이제 7번이 혹시 선행을 편안하게 못 가는 그림이 나올 때 7번은 당연히 보겠지만 앞선에서 7이 죽으면 4는 더 유리해지죠. 선행마가 죽으면 더 유리해지죠. 그래서 4번을 아예 놓고 갈 수도 있어요. 4번을 놓고 7번, 1번, 여기에 하나 더 본다면 8번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현장에서 7을 믿고 간다면 요렇게, 아니라 하면은 아예 복병인 4번을 놓고 공략해 갈 수도 있다. 요거 A안, B안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두고 현장에서 7을 그냥 믿고 갈지 아니면 4번을 아예 놓고 배당까지 공략을 할지 요것만 초이스를 해볼게요. 7번이 선행을 쉽게 갈 것 같다, 버틸 것 같다 하면은 그냥 7번 놓고, 아니다 그러면 4번을 놓고 이겁니다. 자, 서울 6경주로 가봅니다. 자, 이거는 뚜렷한 충막감이 없는 경주예요. 뚜렷한 충막감이 없어서 자, 혼전이고 그래서 배당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저도 이거는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6번 라온 니진스키가 그냥 눈에 선 먼저 들어오니까 액면상으로는 라온 니진스키가 또 한 번 그냥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선은 생각을 좀 했었는데, 라온 니진스키가 원래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좀 있는 말이거든요. 지난 경주 모래를 맞아도 탄력을 보여줬으니까 이번 경주도 라온 니진스키가 모래를 맞아도 잘 뛰겠지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경주 대비해서 부담이 57로 늘어나 있으니까 부담이 늘고 몸이 좀 무거워지면 없던 악벽, 조금 보일 악벽도 몸이 피곤해지면 더 많이 보일 가능성은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는 모래 반응을 잘 극복하면서 입상을 했지만 몸이 무거워지면 그 모래에 대한 반응이 점점 커질 가능성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 라온 니진스키가 지난번까지도 잘 뛰긴 했지만 부담 중량이 발목을 좀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5번 금화 포모스트를 지난 경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노려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금화 포모스트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지난번에는 얘 놓고 제가 승부로 때렸어요. 승부로 때려가지고 당시 재즈 퍼플과 정확히 한 방으로 찍어 먹었던 경주였죠. 당시 이제 재즈 퍼플이 강축으로 잡혀 있었던 게임에서 저배당 줄줄이 팔릴 때 저는 오히려 금화 포머스트를 놓고 강축에다 때렸으니까 아주 힘줘서 승부할 수 있었던 게임이었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전개 자체는 좀 늦었어요. 금화 포머스트. 얘도 보면은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좀 있거든요. 모래를 맞게 되면서 전개가 좀 늦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을 해냈단 말이에요. 원래 지난번 경주에서 저는 금화 포머스트가 모래를 안 맞거나, 왜냐면 이제 재즈 퍼플 말고서는 월등히 빠른 말이 없어서 모래를 안 맞거나 아니면 외곽으로 감으면서 들어오는 그림을 그렸던 경주거든요. 근데 제 생각과는 달리 모래를 맞으면서 전개도 늦었고 감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직선주로 들어오니까 걸음이 그냥 쭉 나오면서 올라오더라고요. 탄력이 가자 하는 순간, 기수가 직선주로 들어와서 가자 하는 순간 바로 반응을 쫙 보이면서 올라오는데 그 정도의 걸음으로 탄력으로 들어왔다면 이거는 1700도 충분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더불어서 감는 전개, 모래를 안 맞는 전개까지 돼버린다면 저는 금화 포머스트가 이번 경주 또 한 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경주 안 되는 말이 없는 혼전이에요. 인기마 오두가 안 되는 말 없는 혼전이거든요. 근데 라온니지스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들어서 아예 복병인 금화 포모스트를 저는 한번 노려봅니다. 다른 인기마들 안 되는 거 없어요. 파드 슈발 같은 경우도 지난 경주 가서 깨졌어요. 가서 깨진 말이기 때문에 초반 순발력을 빠르게 그냥 앞장을 그냥 선행을 간다라면 모를까 얘도 자신 못하죠. 인기마로 잡혀있는데 지난번 가서 깨졌고 이거보다 더 좋아진 거 없습니다. 라온니진스키도 불안, 파드 슈발도 불안한 거예요. 선행을 가야지 신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행을 확실히 간다라는 보장 없잖아요. 6번, 7번 대끼리 팔려도 불안불안한 것이고 벌교 DY 같은 경우는 내측이면은 좀 더 뛸 가능성, 내측이면 좀 더 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벌교 DY 같은 경우는 복병인데 메리티가 있는 금화 포모스트와 함께 복병인데 메리티가 있는 그런 말인 거고 학산 카이로까지도 인기마 있지만 자신 못한다. 이거는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자, 아주 혼전인데 금화 포모스트를 놓고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에 인기마인 6번 그리고 복병 중에서는 1번 꼭 노려보고 싶고 2번이나 7번 중에서 하나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경주. 5번 놓고 중배당까지 믿을만한 인기마 없는 경주니까 중배당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드립니다. 축마를 잘 잡아야 되는 경주 같고요. 자, 제주 6경주는 자 오늘 제주에서 들어가는 제주의 승부 레이스로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 제주는 6경주, 7경주 후반에서 승부를 좀 들어가는데 여기는 인기마 그대로 인정. 요거는 인정할게요. 저희가 웬만하면 인기 1위 마필 놓고 승부를 들어가진 않는데 여기는 인기 1위 마필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임이에요. 명품 하늘은 이번에 또 될 것 같아요. 또 될 것 같고 지난 경주 때 뭐 부담 중량 2점 살려서 입상을 했고 이번에 이제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난 가운데서 출전이지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부담이 늘어났어도 되려 이번 경주 명품 하늘이 예전 순발력을 살리면서 아예 그냥 선행을 갈 수도 있어요. 선입도 되지만 선행까지도 나서볼 수 있는 말입니다. 다만 인기 1위를 놓고 가는 게임이니까 요 경주는 그냥 강축에 저배당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승부로 잡는 거예요. 명품 하늘이 인기마인데도 불구하고 승부로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인기 마필들 말고 복병들을 좀 붙여서 승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여기 인기마들 여기 안쪽에 질비합니다. 질비한데 저는 이 중에서 지금 생각 같아서는 하나 정도만 가져갈까 싶은 생각. 그러니까 인기 마필들을 다 버리고 승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 자, 6번 명품 하늘을 놓고 서도 인기마 중에서는 하나만 그리고 여기에 붙여서 오두에 안 잡혀있는 복병을 오히려 노려본다. 강축에 저배당 없는 이거는 인정. 인기마 중에 하나 힘줘서 들어갈 수 있는 말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비인기 복병으로의 중배당 승부. 여기 팔려야 되는 마필들, 잡혀있는 마필들 이렇게 많지만 버릴 수 있는 말들이다. 그래서 요거는 대가리를 놓고 들어가도 승부로 노려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번 놓고 승부하겠고요. 인기 마필들을 좀 빼니까 다양한 승식을 노려볼 수도 있죠. 저는 얘는 대가리다라고 봐요. 게다가 복병들도 있으니까 3복승은 기본인 것 같고 3쌍승 이런 것도 노려볼만 하죠. 인기만 빼는 거니까. 뭐 다양한 승식이 이번 경주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자, 6번은 인정하고 후차권에서 힘줘야 되는 인기마 하나랑 복병마 두 놈을 붙여서 여기 한번 승부해봅니다. 자, 서울 7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도 월등한 축 없네요. 자, 근데 반가운 말이 있네. 자, 여기 6번 샤이닝 로드. 제가 요거 지난번에 놓고 때리면서 승부했잖아요.
인기 4위짜리 말 놓고 승부하면서 중배당 맞춰 먹었던 경주. 샤이닝 로드가 거기서는 정상적인 선입전개. 그 전에 정상적인 선입전개를 안 해서 요거는 야로다, 가꾸시다, 제대로 승부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적으로 선입하면 된다. 요런 설명 드리면서 맞춰 먹은 말. 그러니까 숨겨졌을 때 노려야지. 지난번 제가 정확히 찝어내서 맞춰 먹은 것처럼 숨겨졌을 때, 복병일 때 노려야지. 이제 뻔한 인기마로 팔릴 때 그래 샤이닝 롤드가 원래 이런 말이었지. 이번에 지난번처럼만 타면 될 거야. 이거는 뒤차 타는 거예요. 뒤차 타는 겁니다. 지난번에 샤이닝 롤드를 충분히 정확히 노려서 맞춰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타야 본전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축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샤이닝 로드를 축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또 하나 노렸던 말, 요거 윈캐처. 윈캐처를 지난번 노렸거든요. 요거 지난번에 제가 이거 메인으로 들어갔던 경주예요. 메인으로 들어갔던 경주인데 4코너 딱 돌아가지고 쭉 뻗어 나왔어요. 4코너 돌고 쭉 뻗어 나와가지고 그냥 야 그렇지 왔다. 여러분들도 그 느낌 그대로 이 영상 한번 봐드릴까 이거?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지난번에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 영상 한번 보면 이 윈캐처가 지난번 6번 게이트였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4코너 때 6번 연두색 이거예요. 4코너 딱 돌고서 윈캐처가 쭉 뻗어 나왔어요. 혼자. 그래서 아 윈캐처 왔구나. 끝났구나. 메인 승부 적중했구나. 이거 당연히 메인 승부 적중한 거 아니에요? 6, 7? 이게 적중한 거 아닙니까? 뒤에서 8이 올라와. 그래 8도 상관없어. 8이 올라와도 좋아. 이거 끝났다. 저는 당연히 먹었다 생각을 했던 경주인데 갑자기 마지막 100m 남겨놓고 하면서 졌던 경주예요. 4코너 돌고서 그냥 먹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주인데 근데 윈캐처가 저는 지난번에 메인으로 잡았고 그날 저는 가장 자신 있는 말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메인으로 잡은 거였거든요. 근데 열심히 타서 깨진 경주이긴 한데 다른 말이 더 잘 뛰었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윈캐처가 못 뛴 건 아니고 다른 말들이 워낙 잘 뛴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윈캐처는 다시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윈캐처를 다시 한번 노려볼게요. 자, 지난번 실패했던 말 윈캐처랑 지난번 도전해서 먹었던 샤이닝 윈드. 자, 같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윈캐처를 더 재밌게 보고요. 안쪽에 3번 스터닝 플래터, 5번 벌교 낙성까지 되는 전력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8번 메가스텝이나 9번 하이폴리 이런 말도 배당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배당 가능성은 있는데 뭐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자 여기는 요렇게 저는 7번 윈캐처 놓고 6번 5번 3번 순으로 해서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7번 윈캐처를 다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 7경주 자 오늘 제주 6경주 7경주 승부잖아요. 자 제주 7경주를 오늘의 자 메인 승부 레이스로 갑니다. 자 월등히 팔리는 말도 없는 가운데 3번 자유날개가 자 이제 액면상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연속해서 이제 입상했으니까 자유날개가 이제 확실한 인기 1위로 발돋움하는 그런 경주. 지난번 선행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덧뛸 걸음 없어요. 근데 이번 경주 자유날개가 혼자 그냥 독땡으로 선행을 가는 거냐? 선행을 가도 견제 없이 뛰는 거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검증 무대가 되는 겁니다. 자유날개가 지난번처럼 확실한 독땡, 아무런 견제가 없어?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직선주로 해서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잡았고요. 앞선이 잡힐 수 있는 경주라면은 이거는 뒤에서 올라오는 말을 노려야겠는데 바로 그 올라오는 말이에요. 4번. 하여가를 노립니다. 자, 이 하여가는 사회 전적으로 좀 분석해서 보고서 분석을 드리면 하여가라는 마필은 이 말은 요때가 이제 요때가 이제 딱 베스트 실력으로 입상을 한 거고 이때는
부담 중량이 늘어나면서 하여가가 부담도 늘어났고 더불어서 외측에서의 출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승부할 수가 없는 경주였어요. 지난번에는. 근데 지금 보세요. 지난번에 늘어났던 부담 52kg로 가벼워졌고요. 외측이었다가 이번에는 4번 게이트로 내측으로 왔기 때문에 이 경주는 아예 의미가 없는 경주로 봐요. 안 뛰었다 생각해 그냥 이거는. 하지만 이때 걸음이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3월 7일 때 걸음, 3월 7일 때 부담으로 다시 왔기 때문에 자유날개가 선행마지만 단독 선행도 아니고 앞에서 버틴다는 보장도 없기에 하여가 같은 말이 이번에는 늦지 않게 추입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경주 편성인 겁니다. 요때 경주 한번 보죠. 요때 경주 입상했을 때 하여가 요때처럼만 타주면 돼요. 요때처럼 하여가가 원래 뒤에서 타는 말이잖아요. 지금처럼 똑같이 4번 게이트고 부담 중량 가벼우니까 전개가 늦지 않는 거잖아요. 중위권에서 따라가잖아요. 까만 모자. 중위권에서 따라가잖아요. 요렇게 따라가고 이번 경주도 앞선이 요렇게 좀 뭉치게 되면은 직선에서 뻗어나오는 거는 하여가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뚝심을 보여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하여가의 승부. 지난번에는 잘랐고 이번에는 다시 때려 먹을 수 있는 경주에 왔다. 자, 오늘은 3번이 아니라 4번 하여가를 가지고 중배당까지 노려갈 수 있는 경주로. 자, 오늘의 제주 메인. 인기 1위 놓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 충분히 터질 수 있는 경주고 적극적으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찬스에 왔으니까 요거는 하여가 놓고 오늘의 최대 승부처 제주에서의 메인 또 한 번에 반드시 적중으로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가 노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서울 8경주인데 자, 서울에서 들어가는 다시 한 번에 승부처로 가져가겠습니다. 후반에 제주 메인 그리고 이번 경주 그리고 다음 경주가 또 서울 메인이거든요. 후반 3연타가 아주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자, 이번 경주 승부처인데 인기 많은 연속해서 입상하고 있는 글로벌 챔프입니다. 제가 뭐 인기 1위 마필 그대로 놓고 승부하는 스타일 아니잖아요. 자, 이 혼전 속에서 글로벌 챔프가 근소한 인기인데 요거는 지난번에도 최적 전개를 뛰면서 입상을 했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승분전이고 지난번보다 게이트도 외측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7번 파사 스퍼트. 자, 파사 스퍼트가 이번에 복병이에요. 지난 경주 때 부진했거든요. 근데 전개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전개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의 경주였습니다. 근데 그 경주 빼고 그 전까지는 100% 연속으로 입상을 하면서 아주 좋은 걸음을 보였단 말이 3연장 입상을 했단 말이 이 파사 스포트였어요. 하지만 지난 경주 전개가 꼬였고 전개가 늦어졌고 그러면서 이번에 휴양 갔다 오니까 과연 이 말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그게 관건이긴 한데 제 눈에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 컨디션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 이러한 전개상의 불리함만 없다면 충분히 여기서는 자력으로 때릴 수 있는 수준의 걸음이더라. 그래서 요 경주는 인기만 놓고 들어갈 이유 하나도 없고요. 역시나 복병인 파사 스퍼트 놓고 철저히 중배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승부처로 강조드립니다. 자, 제주 메인에 이어서 바로 이어진 서울 승부도 복병만 놓고 연속 승부 들어간다. 파사 스퍼트 컨디션 전혀 문제 없었으니까 이번에 더 뛴다라고 보겠고 이어서 구경주 오늘 서울의 마지막 승부처이자 서울의 메인 승부까지 요거 3연타로 승부 들어가요. 자, 여기도 월등한 축은 없습니다. 그 와중에 위즈스타가 자, 액면상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고 들어가죠. 자, 지난번 입상을 하고 자, 이번 경주 이제 인기만데 직전에는 선행을 가면서 전개를 했고요. 이 역시나 더 뛸 게 없는 수준의
전개였습니다. 이번 경주도 선행을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안쪽에서 안양기쁨도 게이트발로 이거는 밀고 나오면서 선행 도전을 충분히 해갈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만약에 위즈스타가 지난번처럼 편안하게 선행을 가지 못한다. 1번 때문에 그렇게 전개가 꼬여버린다. 라고 했을 때는 위즈스타가 오히려 이번 경주 위험한 또 배당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승부는 9번. 싹 다 나은을 갖고 저는 승부를 할 거예요. 외곽이어도 요거 지난번 얘도 안쪽에서 최적 전개 승부였어요. 지난번에 최적 전개였으니까 말 그대로 얘도 더 뛸 거는 없어요. 근데 얘는 따라가도 상관없는 전개상의 유리함이 있고 위즈스타는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지난번보다 덜 뛴단 말이죠. 싹 다 나은이 외곽에서 뛰는 거라서 전개가 최적이 아닌 가운데서의 전개. 하지만 최적이 아니어도 얘는 지난번이 100이었다면 최적이 아니어도 95%의 성적은 낼 것 같아. 최적이 아니니까 외곽이어서. 근데 위즈스타는 지난번에 100이었다면 선행을 못 가면 80%밖에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위즈스타를 놓고 들어갈 수가 없다. 왜? 고춧가루 말이 있으니까. 위즈스타를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면서도 이상 없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싹 다 나으니 외곽이지만 저는 한 번 더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라 여기서 끝장을 내겠습니다. 여기서 끝장을 내야 되는 경주입니다. 오늘의 서울 최대 승부처 다시 한번 인기 1위가 아닌 도전하는 복병 가지고 중배당까지 노리는 승부로. 자, 후반 3연타 승부인데 여기서 확실히 쇼부를 쳐야겠죠? 이겨놓고 마지막 10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대가리가 있는 경주 4번 파이널 K. 얘는 휴양 복귀전에서 바로 입상에 성공을 해낼 정도로 적응력도 좋았고요. 다만 지난번에는 대상 경주였으니까 고전을 했던 거고 파이널 K는 휴양 복귀전에서의 입상 정도 하는 실력이면은 자, 여기서는 그대로 충막감으로 보고 싶네요. 자, 여기에 이제 붙여서 인기마 싸움이에요. 저배당입니다. 얘가 워낙 강축으로 잡혀 있어서 파이널 K가 오면은 그냥 저배당으로 끝나는 경주예요. 근데 이제 그 후착을 어디에 붙여서 먹을 것이냐. 자, 액면대로 팔리는 말들 중에 저는 5번. 용암 세상이 후착 1순위로 가장 재밌어요. 어차피 나이스 포스는 지난번에는 놓고 때리면서 먹었는데 나이스 포스는 선행을 꼭 가야 되는 입장이어서 선행을 안쪽에 거센 반격이 지난번 스피드면은 얘가 선행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럼 나이스 포스는 지난번처럼 편안한 붙잡고 들어가는 선행이 아닐 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돼요. 용암 세상은 무조건 저는 원툴로 보고 싶고 여기서 이제 받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나이스 포스가 선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복병이긴 한데 그게 아니라면 실버레인이나 벌교 베리타스가 그대로 같이 올라오는 그림이 연출될 수 있겠다. 자, 4번 파이널 K는 충막감이고 후차권에서 꼭 보고 싶은 한 구멍은 5번이에요. 4, 5 막권. 4, 5 막권은 한 구멍 무조건 보고 싶은 거고 나머지 중에 8, 9, 10 중에 하나 빼기 들어가서 두 마리 정도 받치는 걸로 4, 5는 무조건 보고 얘는 무조건 보고 8, 9, 10 중에 그나마 빼면은 나이스 포스가 빼는 말이 되지 않을까? 거센 반격 때문에 지금 생각은 그래요. 지금 생각은 그런데 그게 또 좀 현장 가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얘네들이 후차권에서 하나만 잘 빼고 들어가 볼게요. 4, 5 막권은 무조건 보고 이렇게 마지막 경주는 강축 있고 여기에 5번이 그냥 와서 깔끔하게 4, 5 막권으로 마무리되는 게 가장 제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네요. 그 앞전에 승부 경주들도 좀 다 잡고 후반의 마지막 마무리 대가리 있는 경주에 후착도 잘 찍어 먹고 마무리하는 게 그런 그림이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자, 그렇게 한번 응원해 보고 이번 주 토요일도 만만치 않아요. 혼전의 경주 굉장히 많습니다. 자, 현장에서 또 제주
내용 중요합니다. 제주 내용 잘 들어서 또 현장마다 이런 말들이 좋습니다. 라고 설명 다 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고 많은 적 좀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